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돼 있네요. 아, 이러면은 좀 곤란한데, 좀 곤란하네요. 오토세이브 참, 아, 살짝 열이 받긴 한데, 맥스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응답없음만 계속 두고 있어가지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새 파일을 지금 열도록 해놨는데도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시간이 왜 걸리는지는 저도 이해를 좀 지금 안 되는데 두 개 지금 열어놨는데 아, 난감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시는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버전 버전 문제 때문에 그러나 버전 문제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저장 자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너무 오래 걸려.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조금 싫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얘도 오토세이브가 되고 있진 않은데 다른 파일 열릴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 다른 모델을 가져와서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인데 버그 아니 버그까지는 아닌데 아마 버전 문제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거든요 지금. 아니면은 다른 파일을 다 한번 더 열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파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델도 몇 개 있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언제 한번 제 거 컴퓨터도 한번 밀어야 되긴 밀어야 돼서 지금 조금 문제가 어떤 걸 사용을 해볼까. 모델이 몇 개 있긴 한데 사용할 만한 모델이 안 열린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새 모델 하나 열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다른 모델을 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긴 한데 적당한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되는 걸로. 아니 맥스가 간혹가다 오토세이브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많아서 타이어 스모크 어 그렇죠. 컨티뉴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사실 모델링 중심의 것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신규 파티클 작업했을 때 썼던 모델인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좋은 거 있네요.
어허. 나쁘지 않은데 좀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좀 심플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괜찮은 게 뭐가 있으려나. 어디 부분이 이 부분을 할까요? 그냥 누가 모델링했어? 이상하잖아. 이 앞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를 하고 이것만 디테치를 해서 이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해볼게요. 좀 우여곡절 끝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UV 언랩 UV를 하신 다음에 이것도 다 UV가 펴져 있네. 다시 한번 피고요. 오픈 UV 에디터를 여시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부분, 좀 심플한 거 뒷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쭉 이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브레이커로 잘라내시고 빼시고, 그리고 이제 앞쪽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근데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여져 있는 부분 모델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따내는 것도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번 엣지를 선택을 이제 하시고요. 이걸 하나를 클릭을 하신 후에 이제 루프를 시켜요. 루프를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루프를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선택해야 될 이제 뭐랄까요, 뭐를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선택 개수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가운데 만났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잘렸죠? 그러면 3번 한번 눌려서 다시 이제 그룹으로 해도 되고, 하셔도 되고, 잘린 부분이 있을 텐데, 뭐였지? 이거였다. 이게 그로우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스케일인 줄 알았네. 따로 빼놓으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이제 옆쪽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옆쪽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여기 안쪽 부분도 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 이거 오히려 모델 괜찮네요. 설명하기 좋은 모델이네요. 그로우로 왜 선택이 안 되지? 안 늘어나지? 뭐야? 자, 이렇게 그로우로 해서 선택 후에 다시 이제 브레이크 해두시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심 표시가 됐죠? 자, 이제 이런 걸로 쭉쭉쭉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을 한 후에 브레이크로 잘라내시고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런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대로 왔네요. 브레이크 잘라내고 다시 이거 선택을 후에, 자, 선택됐고요. 다음에 브레이크로 잘라서 넣고, 자, 이렇게 됐네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안쪽 부분을 좀 더 안쪽 부분만 다시 좀 잘라내야 되겠네요. 자, 이거 선택하시고 이제 프로 직접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별로 안 되니까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서 잘라내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잘라내면 되는데 사실 UV 작업 자체가 되게 좀 지루해요. 계속 이런 반복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야? 이거 또 있어? 뭐지? 겹쳐있나 본데. 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뭐지? 이 모델링 도대체 이것도 모델링 누가 한 거지? UV 작업하면은 모델링에서 조금 잘못되었던 것들이 좀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됐네요. 이제 깔끔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빼냈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아까 전에 했던 툴에서 릴렉스 치고 그냥 쭉쭉 하나씩 펴주시면 되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UV 피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수치를 조금씩 늘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좀 뭐라 그래야 돼? 오브젝트가 좀 꼬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릴렉스를 먹이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하나씩 작업을 하시면서 모양 맞춰서 작업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사실 기본 툴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원래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말고 다른 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UV 피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크립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런 거 구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 컴퓨터 플리즈 뭐 작업이 되죠? 네, 이상하게 되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쓰는 보통의 방법은 그냥 아예 좀 잘게 쪼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것만 따로 릴렉스를 걸고요. 이것도 그냥 쪼개서 속 편하게 잘라서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똑바로 맞춰지거든요. 아까 전에 이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냥 브레이크 걸어서 스타트 릴렉스로 펴주시고 나머지 선택을 해서 스타트 릴렉스로 하면은 아예 따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뭐 별다른 이제 뭐 이상한 거 없이 그냥 딱 UV가 펴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한꺼번에 잡고 스타트 릴렉스로 작업을 하는데 잠깐 되돌려줘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딱 절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끌고 스타트 릴렉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는 모델 자체가 좌우 반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UV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모델 할 때 이 사람이 조금 좀 이상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누군지 지금 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두 개는 아래와 위쪽은 이제 잘 펴져 있죠. 이제 나머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피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펴볼까요? 이거 중앙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념을 해야 되는 게 90도로 이렇게 축 파여져 있는 모양이 지금 생겨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엣지에서 2번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와 이쪽 부분을 이제 브레이크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눌러서 페이스 선택하신 후에 이제 스타트 릴렉스를 걸면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꼬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맞춰 주시면 돼요.
맞춰줘서 다시 한번 릴렉스. 잘 펴져 있지 않는 부분, 혹시 여기 부분과 비율 자체가 조금 보시고 안 맞네 그러면은 조금만 버텍스를 움직여 주시면은 제대로 펴지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2번 여기 이쪽 좀 급속도로 해서 분명히 UV를 펴보면은 좀 이상이 생길 것 같은 부분이다 라고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쭉쭉쭉 잘라 주시면 돼요. 브레이크업을 하고 3번 눌러서 스타트 릴렉스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꼬이는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이 여기인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돼야 되는데 찌그러진 모양이 되어 있죠. 버텍스를 살짝 옮겨서 다시 3번 누르고 선택 후에 스타트 릴렉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맞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들인데 조그만한 앞쪽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피면은 모양이 잘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따줘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면이 그대로 보이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쪽 부분은 사실은 이쪽 부분은 이 큰 부분과 연결되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3번 누르시고 여기 이쪽 부분, 이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다시 잘라내서 큰 쪽이랑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을 살짝 빨리 할게요. 포토샵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니까 UV 작업 스타일이 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타입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그냥 이제 워낙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그냥 릴렉스 시키면 되겠다라고 이제 바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UV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게 쪼개서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부분, 이쪽 각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펴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엣지 선택을 해서 이제 잘라내줘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텍스처링 작업을 할 때나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많이 해보면서 렌더링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델이냐, 그리고 어떤 카메라 뷰가 어떤 뷰냐에 따라서 이제 잘려지는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아모드 코어 화이트 글린트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메인 기체 하나 UV랑 그리고 카메라에 보여지는 뷰, 이제 특히나 클로즈업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UV가 좀 이상하게 잘리면은 카메라 쪽에서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씬마다 너무 특별한 것들만 따로 모델을 뽑아서 UV를 작업을 해줬었거든요. 그만큼 UV 작업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일단 이렇게 잘라냈고요. 잘라낸 부분들은 이제 다시 3번 눌러서 릴렉스를 걸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펴져 있죠. 자,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자, 이것도 똑같이 릴렉스 걸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는 다 이제 펴졌죠. 또 이것도 4개도 한꺼번에 펴줘 버릴까요? 스타트. 잠시만요. 뭔가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쪽 부분이 지금 잘라져 있어 가지고, 자, 2번 엣지 선택을 2번 눌러서 엣지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 선택하신 후에 스티치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했다. 조금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스티치. 네, 이 부분이 이제 잘라진 걸 붙여주는 건데 지금 설명할 건 아니었는데 일단 보여드리기만 했습니다. 자, 선택 후에 다시 3번 페이스 눌러서 하는데
왜 난리인지 따로따로 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난리 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단 놔두고 한꺼번에 붙여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도 방금 펴졌으니까 이제 이쪽 부분만 남았죠. 이쪽 부분만 남았는데 이쪽 부분도 이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잘게 잘라서 한 후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뭐 대충 이 부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툭툭. 물론 이렇게 잘라도 마리 같은 경우, 마리나 이런 것들은 심에 관련 없이 브러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UV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롭긴 해요. 이제 루프 사용해서 면을 한 단계 해주신 다음에 브레이크업을 끊었죠. 자, 3번 눌러서 자, 이제 그로우로 선택을 한 후에 빼주시고 바로 릴렉스를 걸겠습니다. 잘 걸렸죠? 여기는 이제 펴졌고요. 여기도 이제 면 그로우를 시켜야 되는데 면 그로우가 안된다. 왜 안되지? 따로 걸어야 되겠네요. 간혹가다 그로우가 안 먹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선택 후에 딱 빼내서 릴렉스 펴졌고요. 이것도 그로우가 안 먹네요. 뭐지 이 현상은? 자, 이 그로우로 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후에 빼서 릴렉스 쭉 늘어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로우 빼서 스타트 릴렉스 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덱에서 빼서 스타트 릴렉스. 자, 이것도 선택 영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선택 후에 이건 나머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스타트 릴렉스. 자,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UV는 전부 펴져 있습니다. 이제 전부 펴졌고요. 이제 이거를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보여지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표현 이제 이쪽 붙어 있는 부분을 메인으로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후에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90도로 돌려주고요. 대충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이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 체크를 안 했네요, 제가. 자,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돼요. 자, 이렇게 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3번 눌러서 자, 스타트 릴렉스로 이제 꼬여있는 부분 없죠? 이렇게 깨끗하게 풀려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거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붙여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2번을 누르신 후에 자기가 붙이고 싶은 엣지를 선택을 하신 후 여기 스티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스티치 종류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이 앞에 있는 스티치 투 타겟이라면은 선택한 게 이쪽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엣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선택한 엣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엣지로 이렇게 붙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스티치 투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것과 이거의 중간 부분에 가서서 이렇게 붙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부분은 스티치 투 소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빨간색 부분에 와서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스티치 커스텀은 클릭을 하시면은 오브젝트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전까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던 엣지가 와서 붙는다고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자체가 와서 이렇게 붙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요. 나름 그냥 바로바로 쓰시기에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붙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엣지로 방금은 선택을 했고요. 이제 1번 눌러서 버텍스로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웰드라고 있어요. 타겟 웰드가 있고 웰드 셀렉티드 서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타겟 웰드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고,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 클릭을 하면은 붙질 않습니다. 이거는 버텍스를 직접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 위쪽까지 가져가신 데 놓으시면은 이렇게 웰드가 이제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붙이시면은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개 다 선택을 해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와서 이제 붙는 웰드 작업도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똑같이 누르면은 웰드. 자, 이제 가운데 쪽은 이렇게 다 붙여져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웰드 작업은 방금 전에 봤던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선택 후에 그냥 커스텀 오브젝트 갖다 붙여야 되겠죠. 2번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게 파란색 부분이니까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붙여야 돼요. 방금 전에 봤던 이제 스티치 작업을 하시고요. 조금 1번 눌러서 이제 꼬여있는 부분들을 이제 적당하게 이제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커스텀. 자, 2번 눌러서 이쪽 부분 이쪽이니까 와서 붙게끔만 해주고요. 이제 1번 눌러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UV 작업이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제대로 피질 않으면은 나중에 텍스처링이랑 맵핑 작업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야, 이 작업할 때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타겟 웰드로 붙여버릴게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말이나 그런 툴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회사에서 그런 거 하나 사주면 딱 좋긴 하겠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긴 하더라고요. 좋은 건 역시 다들 다 비싼 것 같아요. 자, 다 붙였지. 마지막 하나 남았죠? 1번 타겟 웰드로 그냥 붙여버릴게요. 그리고 모양 잡아주시고, 일본에서는 전부 정품 씁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좀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튜토리얼도 사서 보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조금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들은 어둠의 경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보니까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대가 자체가 한국보다 인터넷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인터넷망도 느리고 그것 때문에 PC게임 자체도 성장하는 게 많이 늦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학생들도 학생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주고 정품 쓰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자, 이제 다 붙였으니까 딱 한 번만 더 이렇게 릴렉스를 걸어서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꼬여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자, 스타트 릴렉스 한번 걸어서 꼬여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지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메인이 되는 거 이제 하나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일단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 잘라놓은 것부터 좀 빠르게 붙여버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선택을 하시고 여기 부분이죠. 스티치, 그리고 여기 두 개 한꺼번에 선택을 해버려서 스티치. 네, 완성이 됐고요. 다 3번 한번 눌러서 릴렉스를 한번 살짝 걸어주도록. 와, 안 걸게요. 이거 걸면은 이상하게 되니까, 어차피 부러져 있는 것들이니까 걸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쪽 부분이 대각선으로 좀 현재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보면 이쪽 부분 라인도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 아까 전에 펴놨던 UV들을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붙여나갈까요? 자, 스티치 붙였고요. 여기도 스티치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것과 이거의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통 이제 그런 스케일을 맞추기에 이제 좋은 건 이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릴렉스를 걸어버리는 게 가장 빠른데, 이랬을 경우에는 메인 오브젝트까지 조금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선택을 하신 후에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돌리신 다음에 크기를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크기를 어차피 이쪽 면에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대충 맞춰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릴렉스를 걸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2번 눌러서 스티치.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도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1번을 눌러서 나머지 거 웰드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웰드를 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보시면은 이거죠. 그대로 가져와서 자, 마찬가지로 크기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고 자,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1번 눌러서 타겟 웰드를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으니까 바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바로 또 다음 작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부분인지 여기 부분이네요. 자, 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3번 눌러서 이제 그로우로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적당히 좀 줄여서, 기준은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사이를 여기와 여기와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맞춰줄 정도로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된다. 오, 다행이다. 빠르게 캔슬 눌러서 다행입니다. 우, 반응 속도. 자, 1 눌러서
여기 부분이 조금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엣지를 전체 다 선택을 해버리시고 그냥 스티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모양이 조절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타겟 웰드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 이 부분. 어차피 나중에 최종적으로 릴렉스는 한 번 더 걸 거예요. 걸어서 이제 전체 스케일을 맞춰줄 건데, 자, 여기 부분. 근데 그 전에 한 번쯤은 더 풀어놔야 돼서. 됐고, 자, 2번 다시 또 여기 이거 선택을 해서 이거 크기를 안 줄였네요. 이거 같은데 자, 돌리고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눌러서 선택해서 스티치를 모으고 1번 타겟 웰드로 다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사실. 그리고 UV 작업이 틀림없이 이제 좋은 작업이 되면은 그 모델은 정말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UV 작업 이제 모델링에서 라인이 안 예쁘면 UV도 제대로 이쁘게 안 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델링 할 때 항상 이런 라인들을 항상 예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모델링 할 때는. 정말 라인이 안 예쁘면 UV에도 영향이 가 있어서 참 여러가지 조금 뭐라 할까요? 걸려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는 또 스티치. 그래서 진짜 정말 모델링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정말 예뻐요. 라인이 너무 예뻐요. 모델링 라인이 진짜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라인이 좋더라고요. 자, 이쪽 부분 그냥 이쪽 부분은 다 선택을 해버려야 되겠다. 나중에 하나하나 웰드 하는데 귀찮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버리고, 제가 이제 프롬에서 이제 알고 지내던 애 중에 한 명이 모델링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갔는데, 그 친구가 진짜 보면 산적같이 생겼어요. 진짜 산적같이 생기고 정말 투박하게 생기고 이런 예술적인 감각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의 애거든요. 근데 진짜 모델링 잘해요. 와,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미술대학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술대학에서 강의도 했더라고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걔 보면 진짜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웬 산적 같은 애가 저기 앉아있지? 이럴 거예요. 근데 정말 어마무시한 모델링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들어갔다가 작년에 그만둔 회사가 그 회사거든요. 저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나왔던 회사. 진짜 걔는 좀 모델링을 너무 잘해서 프롬에서 걔보다 모델링 잘하는 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롬 했을 때 당시 그 친구가 아마 회사 내에 모델링 탑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붙이면 안되겠다. 1번 누르고 타겟 웰드로 붙이겠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자주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자, 붙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쪽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까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쪽에 녹색 라인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번 하고 릴렉스를 살짝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였고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다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M을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여신 다음에 여기 디퓨즈에 눈이 있죠? 클릭을 하신 후 여기 보시면은 체커라고 있어요. 체커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체커를 어사인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섀도우 보면은 그 간혹가다 이렇게 텍스처가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귀찮다. 유저 디파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머티리얼이 들어가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자 보시면은 보시면 체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개 정사각형으로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원래대로 제대로 이게 잘 펴져 있다면은 정사각형의 체커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길게 되어 있고 제대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픈 UV 에디터를 여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체커 여기 체커가 UV 체커가 있네. 체커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텍스처 체커가 있구나. 이렇게 체커가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이제 놓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 기본 내장인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전에는 체커 어사인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나왔네. 제대로 나왔네요. 자, 지금 체커로 봤을 때 조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살짝 있으니까 제가 살짝 줄여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다. 이제 제대로 들어갔네요. 뭔가 좀 이상하다 했네. 자, 체커 끄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큰 체커로는 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1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커를 좀 많이 반복을 시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쪽 안쪽 부분을 보시면은 딱 직사각형이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체커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싶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 잡아 나가시면 되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또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있긴 한데 아주 그렇게 심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따로따로 띄워져 놨던 것들을 하나로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불러오고요. 네, 이것도 보면은 이거 앞에 있는 것과 이거 뒤쪽 부분의 크기가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80도 돌린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펴진 거랑 이제 같은 사이즈 정도로 유지만 되면 될 것 같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놔두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지금 안쪽에서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현재 여기 있는 사이즈와 대충 좀 맞춰서
작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두고요. 일단 크게 하나하나씩 좀 맞춰줘야 되고, 원래는 전체적인 릴렉스로 해서 사이즈를 맞춰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 크기 사이즈를 맞춰주는 스크립트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놓고, 이거는 안쪽에서 사실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크기 자체가 조금만 줄여면 될 것 같네요. 자, 어느 정도 맞춰주고, 왜안 움직여? 많이 줄여야 되네. 엄청 많이 줄여야 되네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하면은 딱 정방으로 되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3번 잡고요. 툴, 릴렉스. 자, 스톱 릴렉스로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방금 이게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다시 클릭을 해서, 이거는 그냥 수동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고, 스타트 릴렉스 좀 잡아서, 스케일 잡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쪽 부분인데 사실 안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 맞춰줘서, 패킹을 하겠습니다. 자, 패킹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Arrange Elements라고 있어요. 이걸 팩 커스텀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절로 스케일을 맞춰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딱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금 저처럼 이제 손으로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안 좋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꼭 한번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이쪽 부분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그룹으로, 자, 빼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넣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치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쪽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애매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중에 색칠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꽉꽉 채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꽉꽉 채워요. 굳이 꽉꽉 채울 갖고 꽉꽉 안 채워도 될 정도면은 그냥 꽉꽉 안 채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잘 보여야지 모든 게 좋아 보이니까는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고요.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이걸 이제 렌더링을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갈 때 이제 작업해야 될 이제 렌더링을, UV를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UV 렌더링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툴이 아니라 어디 쓰지? 에디트인가? 어디냐? 여기구나. 툴에 렌더 UVW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렌더 UVS, 렌더 타겟 디폴트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보통 기본 사이즈로 두시고, 이제 가장 중요시 체크해야 될 게 여기 사이즈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1024, 1024 사이즈로 UV를 렌더를 하겠다라고 저장되어 있는데, 뭐 일단 제일 처음은 4096 정도 4배 정도로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UV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작업하는 데는 좀 편한데 용량은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일단 렌더 UV 템플릿을 치면은 이렇게 UV가 렌더링이 됩니다. UV가 렌더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걸 사이즈로 저장을 해서 맵 텍스처 시너셋에 이미지로 가서 여기 이제 적당하게 뭐 UV 렌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고요. 이제 포맷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PNG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타가도 괜찮고요, PNG도 되고. 한데 JPG는 하지 마세요. 작업을 하시고 이제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맥스에서 UV를 피고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작업을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닫아 주셔도 되고요. 닫으시고 이제 포토샵을 여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들이 작업을 했던 것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이 많으니까 피치 시너셋 이미지. 자, 이렇게 보면은 가져왔는데 지금 뭐가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이제 PNG가 이제 알파까지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까만색을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나 깔아주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그라데이션, 페인트 톤 놔놓고 이걸 밑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UV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텍스처링 같은 것도 넣고 뭐 라인 긋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 텍스처 같은 이제 숫자로 브러쉬로 그냥 찍찍찍 한번 그으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빨간색으로 해서 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B.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뭐가 좋냐면은 타블렛이 좋아요. 타블렛이 하나 있으면 아마 편하실 테니까 좀 여기 UV 꼬였다. 에휴, 그냥 진행할게요. 자, 빨간색 그어주시고 이제 타블렛이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타블렛 뭐 비싼 것도 좋고 싼 것도 좋으니까 한번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면은 타블렛 하나 사셔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쪽 할게요. 이쪽 부분은 파란색. 이것들은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제 텍스처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메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붙이시면 돼요. 지금 뭐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위쪽으로 올리면은 이쪽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라야 되겠네요. 다들 포토샵 사용하는 방법은 아시죠? 포토샵은 거의 필수적인 툴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뭘로 해볼까요? 이쪽은 대충 이렇게 자, 축축 대충 뭐 UV 작업을 다 하셨다. UV 작업하고 뭐 포토샵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손맵이어도 좋고 텍스처링도 좋고 이렇게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배경은 그냥 그대로 돼도 되는데 이 안에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저장 방법은 PNG도 좋고 타가도 좋고 TIF도 좋고 JPG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JPG도 많이 저장을 하는데
이번 png로 그냥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맥스에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적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M자 눌러서요, 여기 디퓨즈 옆에 있는 노 누르셔서 이제 비트맵, 이미지니까 비트맵이겠죠? 비트맵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텍스처 이제 png라고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신 후에 그냥 오픈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어사인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뷰포트 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쇼 쉐이드 매트리얼인 뷰포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이게, 방금 전에 포토샵에서 작업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F3 누르면은, 자, 색이 다 예쁘게 다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곡되어 있는 부분 자체만 어느 정도 UV도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해봐야 이것도 많이 늘긴 느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작업을 해보시는 걸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 방법 자체로는 지금 이쪽에 조금 꼬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풀까요? 자, 이쪽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꼬였구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지금 어사인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픽텍스처 뭐였지? 그래. 자, 됐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조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라인이 부족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는 항상 라인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아마 찾아보시면은 UV 관련된 스크립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편하게 쓸 수 있는 스크립트들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편한 것들 많아요.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UV 같은 작업은 정말 많이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뭐든지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UV 잘 피는 사람들 보면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더라고요. 라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작업이 되겠죠. 여기는 제가 애초부터 라인 자체를 위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 부분을 이제 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단순히 단색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아까 전에 뭐 메탈을 넣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정말 신중하게 UV를 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다 혹시나 지금은 단순히 디퓨즈를 넣었지만은 노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플렉션이라던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UV도 뭐 맥스 전체적인 기능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왜 되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지 맥스 쓰시는 대해서 조금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순간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 들으시고 혹시나 개인적으로도 작업을 뭐 맥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한두 명 정도는 개인적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고 뭐 들은 적도 있는데, 자, 이거 손으로 다 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부분 꼬여있던 게 지금 다 풀었거든요. 좀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실무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UV 같은 경우에는 3D Max에서 이렇게 첫 번째 교시처럼 그 UVW 맵, 그리고 두 번째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언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처링을 하던 이제 뭐 이것저것 넣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해보시면서 이거를 좀 더 자기 걸로 이제 마스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포트폴리오 만든다거나 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단톡방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지금 후원으로 움직이는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있는 계좌번호로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이제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강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